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아이소메트릭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장자리가 둥근 형태, 이런 형태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강좌가 좀 늦었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원래 좋지 않은 목소리가 계속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한번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색상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단색으로 색상을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라디언트 컬러를 사용하셨다면 그라디언트 컬러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예제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의 큐브 형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따라서 그냥 어떤 특정 방향으로 클릭하고 이렇게 면의 색상을 좀 달리 해주면 금방 입체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런 형태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나 궁금하셨을 거예요. 유튜브를 보시면은 아이소메트릭 강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강좌들을 보면 주로 이펙트에 있는 3D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직접 하나씩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게을러 가지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강좌들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또는 자기한테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가이드가 좀 보이도록 하고 화면을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의 형태를 저는 사각형의 형태를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 클릭. 자, 이때 방향은 저는 탑 부분을 좀 중심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탑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형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 둥글게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안쪽에 동그라미 위젯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가장자리가 둥글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보시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둥근 정도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절하시려면 여기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아래 상하 부분을 조금 더 조절을 할 거니까요. 네, 조금 더 당겨서 조금 더 둥글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를 복제를 할 텐데요. 네, 높이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색상이 티가 잘 나도록 할까요? 화면에서 잘 보이실라나? 네. 자, 뭐 이런 색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만큼 움직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대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채워지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 화면을 조금 더 확대를 할게요. 너무 많이 확대가 되었네요. 네. 이렇게 화면을 확대를 한 상태에서 펜 툴로 가장 튀어나온 부분, 네,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클릭, 그 다음에 아래쪽도 클릭하셔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클릭하시고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Arrange, Bring to Front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Arrange, Bring to Front 해주시면 이렇게 손쉽게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화면을 조금 줄여서 보시면은 네, 굉장히 간단하게 큐브 형태가 만들어졌죠. 가장자리가 둥근 큐브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상태로 보시면은 우리가 오브젝트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위쪽에 있는 부분 하나, 아래쪽에 있는 부분 하나,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 그대로 그룹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패스를 조금 더 깔끔하게 쓰고 싶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선택하시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파란 부분만 체크를 없애주시면, 자, 아래쪽에 있는 핑크색 부분만 선택이 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패스 파인더에서 유나이트 눌러서 이렇게 형태를 두 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보시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이것도 저는 이렇게 선이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쓰고 싶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브젝트를 복제를 하신 후에요.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디바이드 눌러서 전부 잘라줍니다. 자, 디바이드를 눌러서 전부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패스파인더를 작동하고 나면 전부 그룹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G 눌러서 그룹을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 윗부분이잖아요. 네, 윗부분에 있는 두 개를 다시 유나이트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가장자리에 있는 곡선의 각도를 조절해 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요거 조절해 주고 싶으실 때 보시면은 이렇게 유나이트 디바이드를 반복한 경우에는 지금 앵커가 여러 개가 생기면서 좌우 부분에 위젯이 없어졌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삭제를 하시고, 자, 요거를 다시 딱 복제를 해서 원래 위치에 딱 갖다 두시고요. 네,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그룹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곡선의 각도를 조절하고 싶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형태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탑 부분으로 가는 이 부분은 자, 그룹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좌우의 방향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직접 따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탑 부분의 형태를 우리가 복제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트랜스폼 가셔가지고요. 로테이트 사용을 해줄게요. 자, 로테이트 사용을 하신 다음에 60도 각도로 카피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렇게 가장자리가 둥근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방향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향이 아니에요. 이 방향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트랜스폼, 리플렉트, 호라이전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뒤집어 주거나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방향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향이죠. 네. 그 다음에는 이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트랜스폼 다시 리플렉트 하셔서요. 버티컬 방향으로 카피를 해주시면, 자,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레프트, 라이트, 탑 이렇게 세 개의 액션을 만들어 놨던 것처럼 이렇게 손쉽게 그 방향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되게 쉽죠. 네, 되게 쉽다고,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 여기에서 두께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거. 원하는 대로 두께감을 좀 주고 싶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내가 조금 더 가늘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는, 높이가 낮도록 만들어 주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는 좌우에 있는 앵커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하단 부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높이가 낮아지겠죠? 마우스 키보드에 있는 상하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길어지고 깊어지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네, 이렇게 가는 납작한 높이가 낮은 형태, 자, 이렇게 하면 높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이렇게 정사각형의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길쭉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는 역시나 위쪽에 있는 앵커가 선택이 되지 않도록 아래쪽 부분의 앵커만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절반 정도를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곡선이 되는 영역들은 전부 선택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거나 또는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네, 깊이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좌우에 깊이를 변형해 주고 싶을 때도요. 여러분들이 네, 여기 뒤쪽에 있는 부분, 자, 이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상하로 조절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형태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삐뚤어진 각도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절을 해 주실 때는요. 네, 가이드가 보이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부분을 가이드에 맞춰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자, 가이드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굉장히 깊어진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활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높이를 만들거나 깊이를 만들거나 하는 부분 절반의 형태를 앵커를 선택을 한 다음에 내려주거나 올려주거나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가장자리가 둥근 형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여기 깊이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라디언트를 줄 수 있겠지만, 자, 그라디언트를 줄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조금 더 밝아지고 양 가장자리 쪽에 조금 더 어두운 색상을 활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입체감이 현실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 큐브릭 형태로 이렇게 단색의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셨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역시나 단색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오브젝트를 조금 더 삽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형태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자, 열쇠 도화락처럼 만들어 볼까요? 열쇠 구멍처럼. 자, 열쇠 구멍처럼 만들기 위해서 네, 원형과 자, 사각형의 형태를 네, 사각형의 형태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합쳐 주었는데요. 자, 중앙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유나이트로 합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에 따라서 액션만 해주시면 되죠. 레프트 방향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자, 여기다가 크기를 쫙 줄여서 조금 더 크게 볼게요. 네. 이렇게 이 방향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또 반대로 라이트 방향 해주시면 네. 자, 이렇게 형태를 다시 만들어서 넣어줄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어떤 특정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비틀거나 할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액션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진 오브젝트들을 조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형 아이소메트릭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더 쉬운 방법으로 작업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